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5주차 2차 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원가, 요소별 원가 계산에서 재료 원가와 노무 원가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비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연습 문제에 대해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진도가 제가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다고 보고요. 제가 그 연습 문제는 풀이할 수 있는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자, 이번 차시부터 조금 난이도가 조금 있는 거 살짝씩만 난이도를 조금씩 높여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비와 연습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목표는 동일하고요. 3장 수업 목표 동일하고 제조경비 계산과 연습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비입니다. 경비인데 우리는 경비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재료원가와 노무원가 이외의 경제적 자원을 소비함으로써 발생된 원가입니다. 단기 총 제조원가에서 재료비와 노무비, 재료원가와 노무비를 제외한 것이 경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비를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분류하면 직접 경비와 간접 경비도 나누는데 경비는 대부분 뭐라고 했었습니까? 간접 경비다 했습니다. 나머지 똑같죠. 특정 경비가 특정 원가 대상, 원가 대상은 제품도 될 수 있고 부문도 될 수 있고 프로젝트도 될 수 있고 공장도 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등의 제조 활동에 직접 소비되었는지 경제적으로 추적이 가능한 경비의 소비액으로 우리가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특허권 사용료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A라는 제품과 B라는 제품을 만드는데 만약에 특허권 사용료를 A라는 제품 한 개당 얼마씩 주고 B라는 제품 한 개당 특허권 사용료를 얼마 줬다 이렇게 된다면 특정 제품의 추적이 가능하니까 직접 경비죠. 근데 이 특허권 사용료를 AB 제품 만드는데 만들어라 네가 몇 개를 만들든지 상관없다. 월 만약에 100원씩 줬다 이렇게 된다면 이 특허권 사용료는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누어 줘야 되죠. 그래서 간접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실무에 가시면 이게 직접비냐 간접비냐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되지 책에서 이게 직접비도 나왔다고 해서 물론 직접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걸 직접비라고 무조건 외우시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우리가 CTA Certified Tax Accountant 세무사 CPA 공인회계사 이렇게 시험을 보신다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간접 경비는 특정 원가 대상의 제조 활동에 직접 소비되었는지 경제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한 경비의 소비로서 전력비, 보험료, 통신비 등 대부분의 경비가 간접 경비에 해당합니다. 간접 경비에 해당한다. 간접 경비에 해당합니다. 자, 경비의 계산입니다. 자, 이렇게 외우세요. 월척, 어부들이 낚시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월척지발이죠. 월척지발, 월척지발. 자, 월할 경비는요. 자, 월로 나누어 원가 계산을 합니다. 원가 계산은 목적을 위해서 월별로 분할하여 1개월분 경비를 계산합니다. 임차료를 1년치 12만원 지급했다. 1년. 그 다음 월 얼마입니까? 예, 월 만원이죠. 그래서 보통 연 단위로 혹은 지급되는 경우에 월로 나누어 줘야 되는 경비를 월할 경비라 합니다. 그 다음에 측정 경비는 계량기에 의해서 측정량을 기초로 당해 기간에 소비된 경비를 계산합니다. 주로 전력비, 수도료, 가스료가 해당합니다. 당월 소비액은
당월 측정량 또는 사용량에다가 곱하기 측정 단위당 가격을 곱하면 되죠. 자, 우리가 수도를 100리터 사용했다. 근데 리터당 만약에 10원이다 하면 얼마입니까? 1000원입니다. 이렇게 원가를 계산해 주는 걸 우리가 측정경비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급경비는 실제로 지급한 경비가 제품의 제조를 위해서 소비된 경비가 됩니다. 실제로 지급했는 금액이 경비가 됩니다. 복리후생비라든가 여비교통비라든가 수선비가 됩니다. 자, 이거 지금 책에 나오는 공식인데 공식 아니죠. T입니다. T 계정에 보시면 우리가 당월 지급액 차변이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단기 미지급액 차변, 정기 미지급액 대변. 자, 단기 선급액 대변, 정기 선급액 차변이었죠. 당월 미지급액에서 전월 선급액 더해지고 마이너스니까 이게 그대로 풀었으면 마이너스 당월 선급액에 갈로 없애버리면 플러스 되니까 당월 미지급액이 더해지고 전월 미지급액, 전월 선급액이 빼졌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사실은 책에서 공식이라고 적어놨는데 공식 전혀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T 계정에서 그대로 하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자, 발생경비는요. 실제 발생액을 그 원가 계산 기간의 소비액으로 계산합니다. 재료 감모 손실이라든가 공손비라든가 감손이라든가 이런 실제로 실산을 통해서 파악이 되는 게 발생경비가 됩니다. 실제 발생액 월, 척, 지, 발입니다. 다시 월, 척, 지, 발입니다. 요 부분은 다시 뒷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월척지발. 자, 경비의 회계 처리입니다. 아까 공식으로 지금 교재에 또 공식이 있죠. 저는 공식을 빼붙습니다. 교재 경비 아닙니다. 교재에 몇 페이지 있는가 하면 공식이 있는데 거기에 92페이지에 있죠. 자, 보세요. 단기 미지급액 차변 적습니다. 그죠? 단기 지급액, 단기 지급액. 요게 현금주의죠. 현금주의, 현금 지급액이니까. 단기 미지급액 차변, 정기 선급액 차변. 이제 그대로 갑니다. 단기 선급액 대변, 정기 미지급액 대변해서 잔액이 어디 남는다? 예, 차변에 남습니다. 그죠? 차변에 남으니까 차변과 대변의 잔액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 대변에 적힌 게 제조 경비 발생액입니다. 그죠? 발생액, 즉 발생주의 금액입니다. 발생주의 금액. 그래서 차변 금액이 어디로 간다? 차변으로 갑니다. 어디로? 직접 경비는 제공품 계정. 간접 경비는요. 제조 간접비 계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 차변 잔액이 차변으로 가니까 저는 제 거 씁니다. 제공품 차변에다 적어주시고 어디서 왔느냐? 제조 경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왔는 게 원래 전기하면 제조 경비인데 성격을 적으면 성격을 적습니다. 저는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여기 제조 간접비는 대변의 제조 경비, 차변의 제조 간접비에서 금액을 적었고 성격을 적으면 간접 제조 경비죠. 됐습니까? 자, 노무비하고 똑같죠, 그죠? 똑같으니까 요거 자꾸 반복해서 하는데 여러분 듣기만 하면 이게 자기께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손으로 안 써보셨다면 손으로 쓰세요. 알았죠? 손으로 써야지 자기께 됩니다. 자, 연습 문제 풀이합니다. 천천히 풀이할게요. 1번 보시면 재료비 계산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틀린 것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재료비는 1번 재료비는 기초재료 재고액과 단기재료 매입액을 합하고
기말 재료 재고액을 뺏는 것을 빼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예, 맞죠. 맞습니다. 맞고, 두 번째, 재료의 소비 수량은 계속기록법에 대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한 경우 실지재고조사법에 따라서 계산할 수 있고, 계속기록법, 자 복습합니다. 실지재고조사법. 또 하나 더 있었죠? 여기서는 뭐가 있었어요? 네, 역산법이 있었습니다. 3번, 재료의 소비 가격은 취득원가에 의해서 계산하며, 취득원가죠, 그죠?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다가 뭐가 더해졌습니까? 매입재 비용이 더해졌었습니다. 계산하며 동일 재료의 취득원가가 다를 경우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또는 총평균법 등의 방법을 적용한다. 맞죠? 3번, 재료의 소비 수량은 필요한 경우 실지재고수 조사법 또는 역산법에 의해 계산할 수 있고, 두 개 이상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죠. 있죠. 우리 답은 4번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을 동시에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을 동시에 적용해야지만이 감모, 손실과 같은 것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방법을 병행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 2번 볼까요? 2번이 조금 어렵습니다. 천천히 볼게요. 주금천은 2001년에 몇 단위? 4만 단위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한 단위 생산에 얼마가 들어갑니까? 3kg의 원재료가 투입됩니다. 기초 기말 제공품은 없습니다. 2001년도 중 제조 가공에 투입된 원재료 수량은 얼만가 했습니다. 자, 이거 사실 조금 많이 어려운 문제인데요. 볼게요. 자, 제공품이 없다 했습니다. 제공품이 없기 때문에 기초와 기말 제공품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제공품에서 자, 제품으로 가는데 제품으로 갑니다. 근데 제공품이 기초와 기말 제공품이 중간에 없다면 바로 그냥 제품 계정으로 바로 가도 됩니다. 그죠? 자, 볼게요. 제품 계정에 바로 가도 된다고 보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크게 써야 되니까 지워버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풀 것인가? 자, 제공품 계정 그대로 뒀습니다. 어떻게 풀 것인가? 제품 계정에서 봅시다. 자, 보시면 재료가 있고, 이거 사실 예산회계 문제에 해당하는데, 볼게요. 자, 제품이 있고, 자, 제품이 기초에 10,000단위 있었습니다. 10,000단위 있었고, 기말에 얼마 있었다? 5,000단위 있었습니다. 자, 생산량을 모르는데 판매를 몇 개 했다고요? 판매가 몇만 단위 판매됐다? 4만 단위가, 자, 물량으로 보신다면, 이 사람은 얼마 팔렸다? 4만 단위를 판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4만 단위 팔고 기말에 4만 5천 단위, 5천 단위가 있어야 되니까 총 4만 5천 단위가 있어야 되죠. 기초하고 생산된 거. 생산된 게 4만 5천 단위가 있어야 되니까 생산을 얼마 해야 되겠습니까? 네. 3만 5천 단위가 생산이 되어야 되죠. 자, 생산이 3만 5천 단위가 생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생산 3만 5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자, 제공품이 있었다면 들어가는데 그냥 그대로 갑니다. 3만 5천 단위. 재료가 얼마가 소비되는가 하면 생산되는 게 3만 5천 단위가 생산돼야 되니까 재료 소비량이 얼마요?
35,000kg 곱하기 한 단위당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3kg이나 했죠. 한 단위당 3kg이니까 3kg 하면 얼마요? 105,000kg이 원재료의 제조 과정에 투입된 원재료 수량이죠. 105,000이죠. 답은 이겁니다. 자, 그래서 투입된 소비량이 105,000kg인데 이거 문제들 이제 어렵게 내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중 가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원재료 수량으로 묻지 않고 뭐로 묻는가 하면 원재료 매입 수량, 즉 구매 수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묻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소비량이 105,000kg이고 자 원재료가 기초가 얼마요? 35,000kg. 기말이 얼마요? 5,000kg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필요로 한 게 11만 kg인데 지금 현재 기초가 얼마 있습니까? 네, 35,000kg이 있으니까 구매를 얼마 해야 된다? 얼마요? 75,000kg을 구매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렇게 요 문제를 묻을 수도 있지만 요 문제를 묻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제공품이 기초와 기말 제공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소비되는 건 전부 다 어디도 그냥 넣어도 되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단기 제공품이 없다는 얘기는 단기 총 제조 원가, 즉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 합계가 단기 총 제조 원가가 기초 제공품 기말이 없으니 기초 기말 제공품이 제로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가 된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죠. 그죠? 똑같으니까 그대로 여기서 넣었습니다. 자, 자기가 판매를 4만 단위 했고 기말에 5천 단위 있어야 되니까 4만 5천 개가 있어야 됩니다. 제품이. 그러면 4만 5천 개가 있어야 되는데 기초에 1만 개가 있으니까 생산을 3만 5천 개 하면 되죠. 그러면 3만 5천 개 생산하려는데 3만 5천 개죠. 참. 개죠. 그죠? 3만 5천 개 생산하는데 한 단위에 3kg이 투입되니까 총 필요한 재료 소비량은 10만 5천 kg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달리 묻어서 우리가 원재료 매입 수량을 묻었다면 소비량이 10만 5천, 기말이 2만이네요. 답이 틀렸다고 그죠? 기말이 2만이다 그죠? 2만이니까 이게 얼마? 12만 5천 kg. 그럼 이게 얼마? 12만 5천 kg이 돼야 되니까 구매는 얼마요? 기초가 3만 5천 있으니까 9만 kg이죠. 좀 이상했습니다. 답이 만약에 원재료 매입 수량으로 묻었다면 9만 kg이 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낼게요. 자, 3번 봅니다. 제조 공정의 전력비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4월에 발생한 전력비 금액은 이거 T 계정에 넣는 문제입니다. 그죠? T 계정에 넣습니다. 전력비가 자, 지급액, 현금 지급액, 단기 지급액이 얼마인가 하면 130만원요. 동그라미 3개 띄게요. 그 다음에 단기 선급액은 대변해줘. 단기 선급액이 23만원. 그 다음에 단기 미지급액은요 36만원에서 차변이 166만원. 대변도 166만원이 되려면 얼마요? 143만원이 되겠죠. 답이 3번이 되죠. 자,
4번 보세요. 4번은 다 합쳐놨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는가 봅시다. 임금입니다. 그죠? 자, 단기 현금 지급액이 얼마요? 70만원. 단기 미지급액 차배죠. 단기 미지급액이 차배인데 얼마? 15만원. 정기 미지급액은 대변이 되죠. 정기 미지급액이 10만원. 단기 선급액 대변이죠. 단기 선급액이 5만원. 정기 선급액이 3만원. 그 다음에 노무원가 발생액은 얼마인가 묻고 있습니다. 차변합계액이 88만원. 대변합계액도 88만원 돼야 되니까 발생액은요 73만원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은 2000X 1년 1월 1일 설립한 주남북의 2000X 1년도 매출원가와 기말상품 재고액에 관한 자료이다. 후입선출법에 의한 매출원가를 묻고 있네요. 자, 어떻게 풀까요? 자,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 어렵지 않죠? 대변이 같아지니까 피포에서 선입선출법에서 매출원가가 얼마요? 98,000원. 그 다음에 기말재고가 얼마요? 23만 4천 하면 얼마요? 33만 2천원이다. 그죠? 그 다음에 리포도 여기 대변은 33만 2천원 나와야 되죠? 근데 기말재고가 얼마요? 17만 5천원이니까 얼마 나오겠어요? 답은 15만 7천원이 매출원가 나오죠. 그죠? 어려운 문제 아닌데, 그죠? 요거 말면 어려운 문제 아니었는데 잠시 생각하게 했다. 그죠?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관식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직접재료원가 회계처리인데, 자, 회계의 기초 원재료 재고액이 5만원이었습니다. 원재료가 기초가 얼마인가 하면 5만원. 근데 단기 원재료 전액 외상 매입했습니다. 180만원입니다. 분기 한번 해볼까요? 차변의 원재료 얼마요? 180만원. 대변에요. 외상 매입이니까 외상 매입금 180만원. 그래서 구매액 180만원. 근데 자, 여기서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학계잔액 시산표상에 보시면 185만원이 원재료 잔액인데, 이 사람 보세요.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기말 원재료 재고장과 재고실사를 통해서, 즉 원재료 재고장과 재고실사, 즉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이 동일하다는 얘기죠. 산출된 결과 10만원임이 발견되었다 해서 기말이 10만원이면 소비액이 얼마입니까? 네, 175만원이 되죠. 그래서 원재료가 175만원, 소비액 175만원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이건 직접재료 원가니까 어디로 간다? 제공품 계정에 175만원 들어가시면 되겠죠. 소비액 175만원 이렇게 됩니다. 분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 노무원가 계산 문제 한번 봅시다. 주세무의 직접 노무원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볼게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직접 노무원가인데 기초미지급액은 10만원이고 이라면 기초미지급액은 단기급입니까? 정기급입니까? 네. 기초니까 이거는 결국은 정기
미지급액을 의미하고 있죠. 그죠? 기초니까 정기의 미지급액이 단기도 넘어왔으니까 단기 입장에서 정기 미지급액입니다. 정기 미지급액은 차변입니까? 대변입니까? 네. 정기 미지급액 대변이죠. 그죠? 얼마? 10만원. 지급액이 얼마요? 90만원. 그 다음에 기말에 직접 노무원가 미지급액이 20만원 존재합니다. 이건 단기 겁니까? 정기 겁니까? 네. 단기 거죠? 그래서 단기 미지급액이 얼마요? 20만원 해서 20만원 해서 110만원 110만원이니까 발생주의상 발생액은 얼마요? 100만원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풀었습니다. 그죠? 자, 연습 문제 여러분이 찬찬히 풀어보시고 앞에 거하고 비교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3장을 마쳤습니다. 3장을 마쳤고요. 3장은 2장의 복습 성격이 강했죠. 복습 성격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2장을 빡세게 보시고 3장 한번 복습하시고 연습 문제 풀이 하시는데 3장을 보시고 2장의 연습 문제를 다시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5주차 3차 시부터는 4장에 대해서 4장 원가의 배분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면서 5주차 3차시까지는 수업을 완전하게 듣도록 하세요. 알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3차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